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KBO 리그가 지난 4월 1일부터 42번째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봄과 함께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프로야구는 각종 악재들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부진으로 팬들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 압수수색, 불법 도박 의혹 등 사건 사고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또 한때 야구 명가로 불렸던 삼성 라이온스가 올 시즌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42번째 봄을 맞은 프로야구의 과제와 삼성 라이온스의 2023 시즌을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준영입니다. 서건 대구 MBC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야구 직면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최근 프로야구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성적이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보고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성적이 부진했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황 교수님? 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투수력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수력이 단순히 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팀 내에서도 투수력이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보면 이제 볼넷이 너무 많고 스피드나 제구도 불안하고 또 투수력 이외에도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호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으로 인해서 좀 역전도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은 그 이후에 전부 풀스윙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과연 캠프를 미국에 차렸어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선수들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네. 국내 리그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 프로농구처럼 너무 좀 핵심 선수들 발굴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동네에서 아이들이 학원 많이 가고 한다고 아이들이 동네 야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문화가 네.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발굴되는 것이 예전보다 좀 어렵다 보니 과거처럼 그런 성적을 내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운영에서도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듣기에 제일 심각하게 들리는 문제는 야구의 저변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한국 야구 위기론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변이 확대돼서 좋은 선수 발굴도 안 되고 있는데 기존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잘해주고 모범이 돼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표본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 사고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최근 악재들 석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찌 보면은 WBC 성적이 안 좋았던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KBO와 10개 구단이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성적이 안 좋다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사과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참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고들이 이어졌죠. 이를테면은 선수가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지금 KBO에서 제명이 됐고요. 네. 또 이거는 참 야구계 전반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또 KBO 클린센터에 선수들 불법 도박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네. 이제 남은 사고는 약물 정도밖에 없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고의 종합 세트를 지금 KBO 개막쯤에 다 터져버린 건데요. 네. 성적이 안 좋은 것과 이런 사건 사고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야구를 못한 거니까. 근데 야구를 못하고 잘하고 그럼 만약에 성적이 좋았으면 이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냐. 그게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은 프로야구 10개 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물론 다 하면 한 300~400명 되지만 그 선수들은 어쨌든 매일 저녁 TV를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학생부터 어린이부터 뭐 중장년층까지 많은 세대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그 선수들을 보는 사람들인데 네. 그들이 이렇게 일반인들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들을 저지르고 그거의 틀이 야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개막 앞두고 뭐 굉장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개막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보통 개막을 한다는 건 잔칫날인데 잔칫날 하루 전날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KBO를. 이 이유가 뭐죠? KBOP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중계권, 마케팅 관련한 것들을 전담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 KBOP를 만들 때는 기존 KBO가 못하는 좀 그러니까 야구로 돈을 버는 그 프로야구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회사인데요. 여기서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이제 그 뒷돈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거래들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그 에이클라라는 업체는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뭐 공교롭게도 진짜 딱 개막 전날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면서 그 한국 야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특히 중계권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조금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서 정말 야구 개막 앞두고 앞서 얘기했던 선수들, 구단들의 문제에 이어 이 프로야구를 총괄하는 기구까지 다 같이 이제 사고를 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상황을 보면 이 상황 자체는 이 프로야구가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은데 팬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개막전 성적이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42번째 시즌인데 프로야구가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팬들을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 앞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포함해서 한 교수님 보시기에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팬들은 아까 WBC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는 또 별개로 KBO 리그를 또 사랑해 주시고 반드시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죠. 먼저 경기력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수원을 비롯해서 여러 구단들이 이미 그 부상과 관련돼서 적색 경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부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투수력 관리 문제가 네. 가장 시급할 것 같고 특정 구단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가장 그 선발이 3선발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 투수력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또 연계되어서 외국인 선수 기용과 관련돼서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외국 선수를 접하고 외국 팀을 접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외국 선수를 꼭 우리 리그에서 접해야 되는 필요성은 과거와는 달리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용병 제도도 어떻게 보면 지금쯤에서는 좀 그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좀 보호하는 경기력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KBO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 리그들이 현재 최근에 그 변신된 학생 선수 제도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네. 또 양측의 내용이 평행선을 많이 달리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같이 많은 선수의 풀을 가지고 있는 곳 같으면 그런 제도의 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KBO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KBO 자체가 그 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축구도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종의 팜 시스템을 스스로 좀 더 만들어서 여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선수 양성에 프로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석 기자 여러 문제 제기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좀 프로야구가 이 팬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 걱정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일단 이번 뭐 시범 경기나 개막전 같은 경우는 그 5개 구장이 다 매진된 건 이 19단 체제 이후 처음인데요. 네. 올해 이제 개막전 시범 경기에 온 팬들을 보면 팬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좀 그 승부에 굉장히 집착하고 뭐 지면은 막 선수들한테 욕도 하고 구단에 막 뭐 오물을 던지고 이러던 과격한 팬들에서 좀 젊고 이제 이 문화 자체를 뭐 꼭 야구의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승패가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즐기는 팬들이
늘어난 지금 리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과거에 비해 프로야구는 한 단계 지금 디벨롭이 된 여건에 놓였거든요. 근데 팬들은 디벨롭이 됐는데 야구단이랑 KBO는 디벨롭이 안 된 거예요. 그 승패에 집착하는 구단 그리고 리그에서 어떻게든 좀 뭐 선수들의 몸값을 올리고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KBO가 낳은 그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팬들의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데 팬들의 수준, 팬들의 시선만큼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 콘텐츠로서의 야구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 게 이번 앞서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WBC에서 일본이 우승한 것도 굉장히 뭐 그 과정도 재밌고 또 야구를 잘했지만은 그 오타니 쇼헤이란 그 선수 하나로 지금 뭐 일본은 굉장히 뜨겁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수의 팬이 생길 정도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KBO는 그런 지점은 아직까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타니 선수의 개인적인 얘기들, 스토리들을 들으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부러운데 딱 반대되는 일들로 계속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뭐 팬들은 바뀌고 성장했는데 구단들은 플레이어들은 그 자리고 오히려 퇴행하는 거는 뭐 우리 한국 국가 전체도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바뀌었는데 정치 지도자들 하는 플레이는 뭐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하여튼 이상한 데서 만나네요. 예. 자, 이번 야구 전체적인 이런 걱정들이 많고 문제들도 많은 상황인데 우리의 관심은 그래도 삼성 라이온스 아니겠습니까? 삼성 라이온스 2023년 시즌 전망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했는데 개막전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삼성은 항상 한 교수님 예. 시범 경기 할 때 힘을 너무 많이 뺀 걸까요? 시범 경기는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개막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또 역시나 올해도 이 가을 야구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시즌 초반 경기들 평가 좀 해주시죠. 그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시즌 이후에 바로 가을부터 또 담금질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팬들의 그 기대가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프리시즌의 성적이 좋아가지고 아마 개막전 결과 또는 지난 4월 6일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실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144경기 중의 경기들이고 그래서 지금 크게 그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다른 팀이긴 합니다만은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1위를 하다가 지금 보면 이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즌 전의 경기를 너무 과대해서 가는 것은 좀 금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삼성 경기를 그 살펴보면 NC나 한화를 상대로 해서는 뭐 큰 점수 차를 역전하기도 했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팀들하고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팀들이 전반적으로 부상도 많고 특히 또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있지만 또 분위기를 타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큰 반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인 그 투수들과 함께 또 원태인 선수까지 1, 2, 3 선발이 구성이 꽤 좋은 걸로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부상들을 이미 가진 선수들도 있지만 작년에 이어서 용병 수준도 신뢰 가능하고 해서 비관적이지 않다 판단합니다. 한 교수님 판단을 보시면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낙관적이고 기대감이 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취재하시는 우리 석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개막 앞두고 보통 이맘때 예측은 큰 의미는 없지만 전문가들 예측에서는 삼성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진 못했습니다. 시범 경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팀에 비해 전력 보강이 없었고 들어온 선수보다 나간 선수만 좀 있다는 느낌이 강했죠. 이번 겨울이. 그러다 보니까는 시범 경기 성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상위권으로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위권 팀들, 흔히 지금 올 시즌 뭐 우승 후보 그룹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좀 봐야 올 시즌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팀 전력 자체는 플러스는 없지만 마이너스도 크지 않습니다. 뭐 부상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한 5월, 6월쯤이면 복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역하는 군역을 마치고 이제 오는 선수들도 여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력의 마이너스까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즌 초반을 어떻게 보낼지가 좀 삼성 올 시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하나의 좀 장이 될 것 같고요. 전력 외의 요소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박지만 감독 스타일이 팀을 잘 지금까지는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좀 기대라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초반이니까 상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관리를 잘하고 선수들이 진행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들, 프론트가 능력을 다 발휘해 준다면 기대를 해도 좋은 상황이다, 아직은. 자, 올 시즌 개막전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시구하면 개막전 시구를 해왔었는데요.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 시구를 올해는 공식 개막전이라고 지정된 게 이제 LG, KT, 수원 경기였는데 대통령이 그쪽으로 안 가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와서 시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이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서 왔다고 많이 뭐 주로 해석을 하지요. 석 기자, 왜 이렇게 또 다른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왜 대구로 와서 시구를 하게 됐습니까? 뭐 사실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일정이 이제 서문시장 그 100주년 기념 행사를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구에 왔으니 뭐 대구에 오는 일정이 있었으니 대구에서 열린 개막전에 시구를 했다. 요거는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동선이 그러했으니까요. 근데 개막전 시구가 뭐 대통령들의 시구는 한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한 6번째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시구가 그 개막전 같은 경우는 다 공식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프로야구 출범했던 1982년 MBC 대 삼성 경기에서 대통령 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95년에도 역시 서울이죠. 잠실구장에서 또한 삼성 대 그때는 이제 LG입니다. 그 공식 개막전에서 시구를 안 하고 굳이 대구에 온 김에 그럼 대구에 와서도 시구를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서는 시구를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공교로운 지점이 많은 게 그 전날 KBO 압수수색한 다음 검찰 출신 대통령이 대구에서 시구를 했는데 심지어 KBO 수장은 보통은 공식 개막전을 가야 됩니다. 네. 뭐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KBO의 수장은 공식 개막전을 담당을 해야죠. 근데 네. 이제 허구현 총재가 대통령 수행기사처럼 옆에 붙어서 대통령의 시구를 수행하는 모습이 야구 팬들 입장에서 마냥 보기 좋았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대구에 와서 기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개막전 시구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 야유를 보내는 시민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전국 상황 자체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고 그 시구가 있기 전날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실에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구가 뭐 무슨 뭐 역대급 돌직구라는 KBO 총재의 평가도 있었지만은 뭐 기자실에선 저희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간 커브처럼 공이 궤적이 굉장히 아래로 떨어졌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징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지 별로 효과가 있는 시구는 아니었지 않나. 시구를 하고는 그 기사들에 비해 사람들의 반응이 높지 않았다는 지점만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상하다, 어색하긴 했다는 거죠. 시구를 하러 왔는데 길을 받으러 서문시장에 간 것인지, 서문시장에 가서 길을 받기 위해서 온 김에 시구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구에서 다 이루어졌고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지만 서문시장에서 열기와는 다르게 대구구장에서의 시구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시구였던 것 같다는 뒷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삼성 경기 글쎄요 삼성도 대통령이 시구하러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환영을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남긴 사실 뭐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가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이슈가 된 적도 없는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자, 삼성 얘기 다른 거 해보죠. 한 교수님, 삼성이 아까 그래도 좀 낙관적이다 올해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삼성 팀 최다 연패했었고요. 중간에 오죽했으면 감독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해서 우려를 좀 씻어낸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그 관련돼서 많은 그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네. 그 중심에는 박진만 신임 감독이 그 운영하는 것이 예년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기록 또한 작년 또는 예년과는 좀 유사하게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야구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여러 팀들의 부상 문제라든가 투수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리그 전체 순위가 좀 예년과는 달리 좀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하위 또한 4할 이상은 가능한 그 어떻게 보면 좀 하향 평준화가 된 시즌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삼성이 작년보다는 좀 나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박진만 감독이 이 선수단 장악이 완전히 잘 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석 기자? 박진만 감독의 이미지는 좀 약간 순해 보이고 또 유한 스타일로 보이지만은 선수단 내에서의 이미지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날카롭고 또 말도 별로 없고요. 선수들을 상대로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올 시즌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삼성과는 전혀 연이 없었던 LG 레전드죠. 이병규 수석 코치를 이번에 영입을 하면서 뭐 이병규 수석 코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엄마 역할이고 박 감독이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거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선수단이 어쨌든 앞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이 젊어진 팀이라는 요소가 그 분위기를 타면은 굉장히 상승세지만은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탈출하기 어려운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코칭 스태프를 그렇게 좀 대조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가 그런 위기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삼성 선수단에 좀 덕아웃 리더가 없었던 게 되게 아쉬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좀 중심이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주장으로 선정된 오재일 선수도 그렇고요. 또 이제는 어느덧 중고참이 된 구자욱 선수도 본인이 좀 그런 역할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선수들이 많아진 지점은 뭐 작년보다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중반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못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만 봐도 올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 석 기자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도 좀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했잖아요. 다른 팀들은 뭐 이렇게 전과정을 소화한 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석 기자 그 오키나와 현지 취재를 가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오키나와가 이제 그래도 멀지 않죠. 네.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시차라든지 뭐 그런 변화에 의한 로스가 적었고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캠프를 많은 구단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하다가 일본으로 오고 뭐 그런 지점들이 많았는데 한 군데서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집중도도 올라가고 또 몸에 좀 익게 되죠. 그 패턴들이. 그러한 지점이 컸고요. 그 오키나와 캠프의 또 다른 강점은 삼성은 오키나와의 거의 본인들의 홈구장이라 아카마 구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구장, 그리고 그 옆에 실내 구장, 뭐 잔디 구장, 훈련면을 상당 부분 삼성이 겨울 내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을 가졌다는 요소는 다른 팀들이 넘지 못할 만큼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오키나와 전지훈련은 분명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심지어 지난해 말 이제 마무리 캠프도 오키나와에서 했는데 그렇게 쭉 이어간 지점이 어떻게 성과로 돌아올지, 또 하나는 2군 캠프도 오키나와에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옆에 구장에서. 그런 점들이 뭐 올 시즌 만약에 삼성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른 구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교수님, 네. 박진만 감독 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진만 감독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망설임 없고 그리고 과감한 운영이 좀 특징인 것 같고 아마 올 시즌에는 그 풀 로테이션을 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부상이 발생을 하고 또 삼성 선수들이 그 비교적 젊은 선수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판단하면 그 박 감독의 운영 스타일이 좀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고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야를 특히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 박 감독의 그 용병술이 아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데
두 분이 얼마나 잘 분석을 하시고 전문가신가는 이제 지금 제가 드릴 질문에서 이제 가을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 기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등 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질문이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뭐 맞춰도 그렇게 큰 칭찬은 못 듣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틀리거든요. 네. 지금 하는 얘기를 뭐 매년 우승 후보 꼽아서 그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시즌 순위 얘기하는 게 뭐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데 기대를 담아서 얘기한다면 최소한 가을 야구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4, 5위권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한 5월 말 6월 초 순위가 거의 정규 시즌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 앞으로 한 2달 정도가 삼성한테는 사실 이번 시즌에 뭐 거의 판가름이 나는 지점이 한 5월 말 6월 초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 교수님, 가을 야구 볼 수 있을까요? 예상은 빗나가야 맛이라 하던데 그 박사 이후에 도사 과정이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5위 또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구단들의 경기력이 좀 하향 평준화돼 있고 그렇게 보면 한 3강 7약 또는 3강 7중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우승권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삼성 선수들을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5위 또는 그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려봅니다. 네. 자, 가을에 5위에서 5위 이상 상위권에 진출을 해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기를 어쨌든 기대해 보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두 분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린 질문하고 이런 내용들은 한 교수님 말씀대로 도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볼 내용들은 박사이신 전문가들이 훨씬 더 질문을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두의 우리 석 기자가 이 구단, 그다음에 선수단, 그다음에 KBO 전체에 비해서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그다음에 국민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의 성숙도는 훨씬 성장을 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단이나 선수단이나 이런 문제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에서 지속적인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변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프로 구단들이 이유는 그냥 그 경기 이기고 지는 것에서 이 야구를 보러 가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석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성적도 물론 중요하죠. 야구장에서 나올 때는 지면 경기장에서 나올 때는 어떻든 이겨야지 기분이 좋은 거는 분명한데 장기적으로 프로야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을 계속 받고 우리 이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디가 제일 중점적으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까? 지금 좀 변화한 지점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팀을 팬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뭐 삼성, LG, 뭐 한화 이렇게 팀을 좋아했다면은 최근 들어 늘어난 팬들은 그 팀의 어떠한 선수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생겼거든요. 네. 뭐 아이돌 그룹에서도 각자 좋아하는 멤버가 다르듯 그렇죠. 삼성이란 팀을 응원하지만 난 누가 좋고 너는 누가 좋구나 이렇게 그 선수의 유니폼도 사고 그 선수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요소는 경기를 지더라도 그 선수가 잘하면은 기분이 좋고요. 네. 또 그 선수가 성적이 안 좋거나 부상을 당하면은 같이 공감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죠, 팬들은. 그게 KBO 전반에 좀 하나의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승패는 뭐 구단이나 리그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승부조작이니까요. 네. 근데 팬들이 사랑하는 뭐 선수, 팬들이 사랑하는 팀, 팬들이 사랑하는 야구장, 팬들이 사랑하는 뭐 우리 야구장의 콘텐츠,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승부를 떠나서 만들어준다면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야구 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한동안 야구장의 히트 상품이 이를테면 치맥이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러 야구장에 오는 거죠. 그 치킨과 맥주를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은 경기 끝날 때 승패를 모르고 가세요. 네. 그거는 그냥 어두컴컴한 뭐 술집에서 그냥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밝고 환하게 트여 있는 곳에서
야구도 보면서 술을 먹는 뭐 그런 문화란 말이죠. 즉 야구라는 콘텐츠를 앞에 두고 즐길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고민들을 뭐 일부 구단들은 이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삼성도 그런 지점에 한 작년서부터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석 기자가 이 치맥 얘기할 때 잠깐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약간 뜨끔했습니다. 근데 그게 야구장 가는 주요한 기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누기라고. 한 교수님 보시기에 네. 우리 야구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그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필요한 변화의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방금 석 기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단순히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팬 문화가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경기를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 이미 우리 지역에서 또는 한국 전체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각 프로 구단 또는 KBO 리그 전체에서 풀뿌리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 전, 중, 후에서 이것이 하나의 놀이마당이고 하나의 장마당으로서 역할을 할 적극적인 역할을 취해 줄 것을 그 각 팀에 좀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을 좀 더 접촉을 한다거나 네. 뭐 축구의 얘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식 봉사를 하면서 그 젊은 아이들하고 접촉을 굉장히 많이 네. 했었거든요.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안병동이라든가 소아병동의 선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큰 선물을 들고 네. 나타나서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그 퍼블리시티를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우리 그 지역 구단에서 좀 더 많아지면 이런 높아진 그 팬 문화에 좀 그 가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 없이는 존립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석 기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지금 우리 프로 구단들이 이 외국 프로 여러 경기의 프로 구단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게임 데이에 게임 있는 날 게임 시작 전 1시간, 2시간 전에 무슨 팬들과 함께하는 사전 행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전 경기에 다 그런 게 펼쳐지지는 않는데 뭐 주요한 경기들이 있죠. 뭐 개막전이라든지 또 뭐 프로야구가 보통 매진되는 시점들이 개막전, 그다음에 어린이날, 그리고 뭐 여름 휴가 시즌에도 조금 이제 그 주말 아이템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펼치긴 하는데 뭐 평일 저녁에 한 5,000명 내외의 관중이 오는데 매일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거는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노력 대비 효능감에서도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좀 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계절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세련되고 좀 이쁘게 빠지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많이들 뭐 해외 사례도 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나온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은 좀 아쉽고요. 근데 분명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는 이제 더위라는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라팍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이제 야구장 바캉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놀이 시설이나 아니면은 그런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고 매년 해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그리고 좀 더 그런 걸 한다면 그날은 이를테면은 좀 그거에 타겟팅된 어린 친구들한테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든다면은 네. 지금의 노력들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 개선을 요구하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제 팬들을 대상으로 한 뭐 크리에이티브단 이런 것들을 모든 구단들이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직접 구단의 정책이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심지어 작은 기념품 같은 것들도 팬들이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 기자실 바로 옆에 그 아마 교수님들은 찍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 네컷이라고 옛날 스티커 사진 같은 네. 게 있습니다. 야구장 앞에서 기자실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게 거기 줄이 제일 깁니다. 지금 야구장에서 뭐 치킨 줄, 떡볶이 줄이 긴 게 아니라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야구장 로고나 선수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는 줄이 일단 길고요. 그런 사진들이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는 게 그렇게 찍은 사진을
그 각각의 개인들이 다 개인 SNS에 올리고 또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도 경기는 모르겠고 그건 좀 찍고 싶어지는 네. 그런 콘텐츠들이 다 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교수님, 지금 우리 석 기자 지적한 내용을 그 구체적인 구단들이 정말 구단들의 팬들과의 어떤 관계 정립 차원, 그다음에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로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구단들이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거는 그냥 뭐 팬 서비스 정도의 부차적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가까운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하나의 팬들에게 해드리는 그냥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는지요? 지금 주신 질문에는 아마 후자에 좀 더 팬 서비스 수준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그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면요. 크게 경기장을 이제 4군데로 나눕니다. 경기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그리고 관람석, 네. 그리고 콘코스 또는 이동 통로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건물 외부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과 관람석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해외 사례들이나 이렇게 좀 선진 사례들을 보면 콘코스나 또는 건물 바깥에서 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저녁 6시 경기인데 뭐 오후 12시부터 와가지고 네. 주차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네. 문화 행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에겐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온스 파크에서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주 그 처음에 건립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이 주차장의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어떤 분은 5분 운전해서 가가지고 30분을 걸어서 경기장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입장에서부터 팬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 뒤에 것들은 연쇄적으로 좀 불만의 경험이 쌓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차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주차장 문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석 기자 아까 그 사진 찍는데 줄이 길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더 설치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2개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추가로 2개 더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 뭐 주차장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만난 팬 중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야구를 일요일 날 보러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네. 토요일 날 차를 대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토요일 날 차는 주차를 해놓고 네. 다시 대중교통으로 왔다가 야구 끝난 다음에 그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건립 당시에 주차장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뭐 많이 늘리지 못했다가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이유로 이제 주변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구 미술관이나 스타디움 쪽에. 근데 각각의 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거리다 네. 보니까는 이런 시설적 한계가 아쉬움이 되는 게 그 야구장 오면 제일 많이 보는 풍경이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아이들을 야구장 앞에 내려주고 아이들은 들어가죠. 그러면 아버지랑은 한 3회쯤 돼야지 만납니다. 네. 주차를 하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에 와서부터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안 좋은 기억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구조가 지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역발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한테는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무슨 사진을 찍는 곳, 그다음에 굿즈를 파는 곳 이런 곳들도 다 대부분 줄이 깁니다. 근데 줄이 긴 거를 구단 측이 마냥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줄이 짧아지면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소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차장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 또 굿즈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좀 모객의 효과가 보이게끔 하는 구성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 사이에 팬들의 편의와 이것의 흥행 요 중간의 지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해도 될런지 네, 모르겠는데요. 불편함을 하나의 그 상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맛집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해외의 여러 뭐 테마파크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아까 줄을 기다리게 한다고 그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거기서밖에 할 수 없는 것들 네. 아니면 주차 공간이 멀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길을 전부 일종의 무슨 테마로 네. 예, 연결을 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식당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대기하는 손님들한테 기다리는 동안 맛보라고 음식을 이렇게 네. 제공한다든지 이 애기들한테는 기다리는 동안 네. 뭐 할 수 있는 그림책이나 이런 걸 뭐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다리는 게 오히려 썩 나쁜 경험이 아니게 네.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석 기자 아까 그 유튜브 얘기도 이제 하셨는데 지금 그 각 프론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단들이 생각할 때 이 변화된 층을 관리하고 변화된 취향에 맞게 미디어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 삼성 구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삼성 라이온즈도 이제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 라이온즈 TV 이래서 그 채널을 통해 이 모든 팀이 되게 비슷해집니다. 한 군데에서 좀 신박한 걸 하면은 다른 팀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콘텐츠가 지금 이 콘텐츠는 뭐 야구단뿐만 아니라 축구단, 농구단 이런 데도 많이 하는데 선수들 퇴근길에서 퇴근하는 선수들을 짧게 이제 그 채널 운영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뭐 경기 이긴 날, 진 날 각각의 선수들의 소감을 짧게 따는 형태로 하는데 그런 채널들을 다들 똑같이 시도를 하고 똑같은 형태로 소비가 됩니다. 과거에 저희처럼 이제 그냥 기존 매체들이 할 때 굉장히 딱딱했던 내용에 비해 훨씬 더 부드럽고 선수들의 이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팬들이 특정 선수들에 대한 팬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런 좀 이제 인기가 있는 선수들한테 다양한 다른 유튜브에서 하는 콘텐츠들을 또 선수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네. 뭐 먹방을 시킨다든지 요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제 채널들이 운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채널의 콘텐츠들을 쭉 살펴보면은 뭐 주소비층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너무 10대, 20대, 30대 정도에서 한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야구 팬들의 상당수는 40, 50대가 많은데 그들을 위한 콘텐츠나 그들을 위한 어떠한 준비, 배려는 좀 약하다는 지점이 물론 지금 하는 것도 허덕거리기 때문에 뭐 더 늘렸으면 좋겠다 정도의 응원이지만은 그 다양한 세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구단들도 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정들을 활용해서 앞서 얘기 나왔던 여러 불편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은 주차장이 먼데 주차장에서 오는 길에 특정한 스팟에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 사람들한테만 어떠한 뭐 경품을 준다든지 이러한 좀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구단들이 서로를 복붙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이 한 걸 따라하고 그게 그냥 재생산되는 수준이라 좀 참신한 고민은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원래 뭐 한 곳에서 하면 모든 구단이 어떤 종목이든 다 비슷하긴 한데 삼성 라이온스가 그래도 야구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최강 삼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과 야구이 뭐 왕조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우승한 거에 삼성 라이온스가 우승한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삼성 라이온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팬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검열 논란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잘 들어야지 되는데 삼성의 아까 여러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작년에 있었던 사례들 이런 걸 한꺼번에 종합한다면 올 시즌 삼성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근데 프로야구 전반이 어떻게 진행했으면 좀 더 나은 팬 서비스와 함께 좋은 자리를 잡아갈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1분 드리고 좋은 주실 말씀을 듣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팀보다는 명문 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시즌, 두 시즌의 성적보다는 전체적인 그 승리하는 히스토리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관중들이나 팬들을 위해서는 독특한 팀 문화, 다른 구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팀 문화를 꼭 갖출 수 있는 그런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 기자. 삼성이란 팀의 그 뭐 라이온즈라고도 부르지만은 삼성이란 단어가 주는 그 양면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 그룹이 가진 다양한 어떤
그룹의 문화, 기업의 문화를 야구단에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지난해 스케치북 검열 논란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삼성이란 이름에 안 좋은 수식어가 붙거나 사건 사고가 붙을 때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과민 반응은 조금 더 여유를 갖되 삼성이라는 그룹의 이름이 가진 무게나 아니면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팬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야구, 고급스러운 팬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서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대구의 팀입니다. 대구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전국적이고 가장 팬들이 쉽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좀 시즌을 운영하면은 뭐 성적을 떠나서 좋은 팀으로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랫동안 가장 사랑받는 프로 구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 올해 최강 삼성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 서건 대구 MBC 기자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 간 일전이 벌어진 한 주였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일찌감치 제2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던 대통령은 거부권을 곧바로 행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른 입장을 지닌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여러 세부 사항에서도 이견과 온도차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안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고민했는지는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1, 2는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이치, 그럴 만한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편 무리라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거나 정도의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 모두 일리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 담긴 일리 있는 주장들을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 없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는 것도 그 통과된 법안을 곧바로 거부하는 것도 무리한 일입니다. 여야와 대통령이 말마다 앞세우고 있는 농민과 식량 안보에 대한 걱정보다 야당과 대통령은 서로의 정략적 셈법이 더 큰 듯이 보입니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에서 법은 소시지와 같다. 19세기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 개입하는 지저분한 실상을 소시지 제조 과정에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보는 국민은 앞뒤가 꽉 막힌 소시지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